안녕하세요. 호호책방 문 열었습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여름방학을 보내고 돌아왔는데요.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함께 고민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층층이 많이 쌓였습니다. 얼른 함께 뵙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길 바랍니다. 저는 책방지기 김영희입니다. 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셨나요? 이제 곧 시원한 바람을 가르면서 달릴 수 있는 계절이 올 것 같아요. 저는 책방지기 조인우입니다. 네, 정말 더워도 너무너무 더웠는데 구독자님들은 건강하게 이 여름을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책방지기 윤재호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소개할 책은 저희가 작년 10월에 소개했었던 오랜만에 돌아온 독고동락 시리즈입니다. 그 시리즈고요. 이 시리즈의 특징이 소설의 재미는 물론이고 사파 그리고 소장하고 싶은 사이즈로 굉장히 저희들의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켰던 시리즈였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나온 독고동락 시리즈 중에 신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 작품은 이 최상화 작가님의 재관람 카드의 비밀입니다. 재관람 카드의 비밀에는 뮤지컬 덕후인 최시은이 등장을 해요. 이 최시은은 그 뮤지컬의 배우 강희빈의 덕후이기도 한데요. 이 자신이 좋아하는 뮤지컬이나 배우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고 꽁꽁 숨겨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은이의 앞에 배우 강희빈을 덕질하는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존재는 누구일지, 그리고 시은이는 왜 그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꽁꽁 숨겨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이게 안막이 쳐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뮤지컬 공연장입니다. 청소년 소설들을 읽을 때 연예인을 좋아하는 컨셉은 많이 나왔는데 뮤지컬 공연을 덕질하는 컨셉은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참신하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배우를 좋아하는 소녀가 등장합니다. 관련되는 이야기로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이렇게 열정을 쏟아서 좋아한 경험이 있는가를 좀 질문해보고 싶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또 제가 응원 전문가로서 좀 응원 전문가요? 저는 요즘에 제가 수업하고 있는 고3들을 좀 응원하고 싶은데요. 꼭 어떤 뭐 좋은 대학에 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세계에서 한 세계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만큼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않고 이 시기들을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좀 미워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마음을 좀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책에서도 보면 78쪽에 마음을 전하는 일은 약점이 아니라 힘이 될 수 있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3학년들이 좋은 것은 또 좋다고 말하고 힘든 것은 힘들다고 좀 말하면서 이 시기를 잘 건너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무엇보다 응원 전문가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응원 전문가? 오늘부터?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무엇보다 제 자신을 좀 응원하고 싶은데, 왜냐면 제가 이 호부 책방에서는 영희님께 화살을 날리는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는 제 자신에게도 또 믿지 않는 눈치인데 제 자신에게도 좀 살을 잘 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컨디션이 좋아야 주변 사람들을 또 잘 응원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제 자신을 스스로 좀 들어 올려주는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영희님 질문을 받고 처음에는 저도 덕질의 역사가 있으니까 덕질이 떠올랐는데 그걸 뛰어넘는 경험이 뭐였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사랑이 그 지극한 응원, 열정을 더 떠오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 뭐 뒤집고 걷고 뛰고 또 걸음마고 이런 모든 순간들이 내가 그만큼 어떤 존재를 응원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대가 내가 응원하는 마음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조금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을 정도로 정말 지극하게 응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정과 응원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이를 키우면서 들었던 생각인 것 같고, 저 역시도 제가 이만큼 잘하는데 그런 마음들을 받아서 자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훌쩍 커도 사랑해라는 말을 어색해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울컥하군요. 저와 굉장히 다른 엄마인 것 같아요. 그 스스로를 응원한다고? 그럼요. 아이들 응원할 새가 없어요. 제 자신을 먼저 응원해야 돼요. 네, 엄마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열렬히 응원하고 있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본 작성을 할 때 이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싶어서 내용을 쓰다가 지웠다가 내용을 쓰다가 지웠다가 반복을 했는데요. 7월 중순부터 저희가 토요일 2시에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한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사건인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지금 현재 교육원과 교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저희 동료들의 운동을 정말 열렬하게 지지하고요. 이 소설에서 그 표지에 있는 이 인물이 귀신이에요. 그 뮤지컬 배우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갑작스럽게 사고로 이제 사망을 한 거죠. 그런데 귀신이 되어서라도 그를 만나서 내가 마음을 전하겠다라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인공에게 접근한 인물이 바로 이 주희 언니거든요. 주희 언니가 귀신이 되어서까지 결국 간절하게 바라서 본인의 소원을 이뤘던 것처럼 저도 저희의 동료들이 저희 모두의 간절한 응원을 등에 지고 저희의 바람을 잘 성취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매끄럽게 멋있게 말하고 싶었는데 워낙 뜨거운 사안이라 매끄럽지 못했지만 잘 전달되었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영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설에서는 그 강희민이라는 배우를 좋아하는 이제 주희 언니라는 귀신이 나와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무서운 이야기를 극도로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전설의 고향을 보지 못하는 제가 읽으면서 하나도 무섭지 않은 아주 귀여운 귀신이 등장하는 소설이기 때문에 귀신이 등장해서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뭐 호러물 아니야? 라고 독자님들께서 괜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소설이 진짜 무서웠던 이유는 귀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단어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고전 소설 읽을 때 이런 마음인가 싶을 정도로 제가 모르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본진이라는 단어를 몰랐어. 그래서 막 네이버에 이제 본진을 검색했는데 한 장 넘기는데 덕통사고 이건 또 뭐야 이러면서 또 막 찾다가 이거 뭐 자처 자둘 이거 무슨 관크 무슨 외계어지 막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그만큼 요즘 청소년들이 특히 이제 공연 문화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라면 자주 쓸 법한 단어들이 소설 속에 녹여져 있기 때문에 아마 친숙하고 더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는 작품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재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귀신이 아니라 모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원님께 단어가 큰 고통이었던 것처럼 이 주인공도 저 자꾸 느껴지세요? 표지 자꾸 들고 그러게요. 좀 되게 의도적이네요. 사계절 저를 픽해주시고 이번 쇼츠는 꼭 영희쌤에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나오면 난 그만두겠습니다. 너무 초강스러워. 다시 그 말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귀신을 만나는데 귀신을 만난 주인공이 처음엔 너무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귀신이 자기랑 똑같이 뮤지컬 배우를 덕질하는 존재라는 걸 알고 난 후부터 그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37쪽이고요.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척 가방을 챙겼다. 귀신이 더 가까이 다가와 해맑게 웃으며 외쳤다. 내 본진도 강희빈이야. 이 와중에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좋아 보였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반가운 마음도 들었다. 귀신에게 이제 반가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확실히 어떤 존재를 알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시은이가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나 또 뮤지컬 덕후라는 거를 밝히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이제 겉으로만 듣고 자신의 의도랑 다르게 오해를 하거나 혹은 그거 자체가 자신에게 어떤 약점이 될까봐 두려워서였잖아요. 근데 사실 강희빈에게 실제로 자기가 좋아한다는 마음을 밝히고 나서 강희빈이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해했고 또 막상 친구인 유민이에게 자기가 뮤지컬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유민이가 어설픈 공감을 하거나 막 놀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물어봐 주면서 질문하고 계속해서 이제 호감을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한다라는 것은 사실 결국 미리 걱정했던 점들, 그런 염려했던 점들을 하나씩 접어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를 픽해주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제가 말을 회수했잖아요. 너무 초조했는지 펜슬을 자꾸 돌렸나봐요. 될까봐 두려워서였잖아요. 근데 사실 그래 정신 차려보니까 펜촉과 펜이 분리되어 있는 최선을 다해 다른 책을 소개해볼까요? 조과동락 신간시간 새로운 신간입니다. 갑자기
헛개비라는 존재가 등장해요. 헛개비에 씌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헛개비에 씌이게 되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고 무미건조하게 했다가 이 몸을 잠깐 빌리겠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게 된대요. 그 상황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소설의 상황 설정인데요. 저희 재호님이 연기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재훈님 계속 그 말 시작하자마자 계속 긴장하고 아니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어젯밤에 해야 되지? 제가 대본을 열어보고서 저한테 연기를 하라는 걸 보고 진짜 김영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연기를 하라고? 그럼요. 하지만 저는 또 그 시키는 건 또 다 하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최대한 그럼 영혼을 담아서 메소드 연기를 시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헛개비 씌인 것부터 가시면 되는 거죠? 일상생활 한번 해주세요. 잠시 몸을 빌리겠다. 여기까지. 여기 부끄럽네요. 저희 재호님이 연기해주신 건 귀신 들린 연기이고 헛개비 연기를 하려다가 제가 헛개비를 씌웠군요. 네. 실례했습니다. 헛개비는 귀신과는 다른 존재라고 한번 말씀드리고요. 헛개비에 씌인 사람들은 멍하게 있다가 유독 잘하는 것이 발생하는데요. 그게 바로 달리기입니다. 너무 달리기 잘하니까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달리기를 할 때 러닝메이트로 헛개비를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촉망받는 육상 선수였는데 원인 모르게 갑자기 이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데 코치가 그러면 얘랑 같이 뛰어봐 라고 하면서 헛개비를 한 명 러닝메이트로 추천해요. 그 둘의 만남이 그려지는 것이 이 작품입니다. 이필원 작가님의 아주 큰 특기는 연애 이야기를 쓰는 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전 작품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이라는 설레는 제목의 작품이었죠. 이 작품에서도 연애의 담이 아주 설레게 그려집니다. 여러분이 발견한 심쿵 포인트를 듣고 싶어요. 네. 사실 저는 약간 로맨스 소설에 많이 심쿵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필원 작가님 작품을 읽을 때마다는 심쿵 포인트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작품이라니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요. 제가 플래그 붙이면서 또 심쿵 포인트를 잡았던 부분은 뭐였냐면 여기 있는 이제 나무가 용기를 내서 이제 자신의 마음을 전하면서 선우진한테 이제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장면의 내용은 뭐였냐면 미국으로 이제 우진이가 치료차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게 하려면은 헛개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가서 헛개비를 내 몸으로 옮겨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음을 붙잡는 장면이 있었는데 76쪽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76쪽이고요. 넌 날 곁에 둘 거잖아. 우리의 시선이 가까이에서 마주쳤다. 같이 있을 거잖아. 이 몸 안에서. 네가 원하는 기간만큼 나와 함께 할 거잖아. 거만한 속마음을 일일이 내뱉지는 않았다. 내 안에 누가 머물러야 한다면 그게 너였으면 좋겠다는 말도 꺼내지 않았다. 이 이필원 작가님의 이 심쿵 포인트는 이 마음을 전하는 용기가 독자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지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을 전하는 용기가 굉장히 큰데 그 용기를 전달하는 마음을 독자들에게 잘 전달해주는 부분이어서 저는 이 부분이 심쿵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우나무가 선우진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헛개비를 자기 몸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아까 재훈님의 그 신들린 연기는 헛개비를 받아들이기 정말 큰 결정이었어요. 사랑이다. 진정한 우정이다. 진짜. 우정이 아니면 이 연기를 할 수 없다. 저는 그 이필원 작가님의 전작이 큰 반전 있는 연애 소설이었어요. 두 등장인물이 둘 다 여성이라는 점이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되게 절절한 연애 감정을 주고받는 장면에서는 성별에 대한 아무 메시지가 없어서 그냥 저희는 관성적으로 그래 남녀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에 여성이구나 라고 깨달음이 왔을 때 그 뒤통수를 치는 느낌에 저는 이 작가님은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전작을 가지고 와서 해석해보자면 우나무와 선우진이 동성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이름만 들으면 둘 다 남성향을 가진 이름이잖아요. 이름으로 생각하면 둘 다 남성으로 보아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가 독고동락 같은 경우는 안에 내지에 일러스트가 담겨 있잖아요. 얘를 열어서 보면 일단 우나무는 확실히 여자예요. 근데 선우진이 아주 예쁜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님이 항상 그 성별을 어필하지 않으시거든요. 등장인물 이름이나 등등등의 설정에서 그걸 두고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동성의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 작가님이 쓰는 연애소설의 멋진 달달함은 사랑하면 되지 성별이 무슨 차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그런 메시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지는 그런 것이 저는 큰 매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점에서 역시 빌런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작은 아예 연애를 굉장히 중심 사건에 둔 소설이었고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필원 작가가 연애 이야기만 잘 쓰는 작가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도 잘 쓰는 작가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이 생각을 하게 된 문장이 44쪽에 나오는 선수 운나무 말고 인간 운나무로 달려본 적 있어? 훈련하거나 몸 만드는 거 말고 그냥 달리고 싶어서 뛴 적 있어? 이 문장을 골라봤는데 왜냐면 이 문장을 고르면서 어떤 저희 안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 인간 윤재호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있고 또 교사 윤재호로서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수업하는 애들이랑 수업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야, 내가 인간 윤재호로서는 더 좋은 시절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교사 윤재호로서는 이 시절이 호시절일 수도 있겠다 라는 이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그래 우리가 그려가는 어떤 인생의 그래프가 어떤 존재가 그려가는 그래프와 어떤 성취가 그려가 나가는 그래프가 다를 텐데 이 그래프가 달라도 괜찮아 라는 어떤 위로와 위안을 주는 문장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 문장을 골라보았습니다. 두 편의 작품은 강렬한 누군가에 대한 애정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네요. 그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렬한 애정이란? 이라는 질문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애정이란 모든 일의 동기다 라고 좀 정의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각자 되게 이제 멀리 사는 곳에서 이곳 파주에 오는 것도 저희가 청소년 소설을 읽는 것도 저희가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하는 것도 정말 이게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뭐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애정과 사랑은 우리가 하는 일의 동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랑이 힘이 되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 봤던 그 제갈람 카드의 비밀에서 시은이와 귀신이 된 주희가 강유빈의 공연을 재관람하는 마음, 그리고 저희 코너를 달리는 방법에서 선우진이 우나무하고 함께 뛰는 그 마음은 나라는 존재가 당신을 지지하고 사랑하고 있어, 이런 존재가 당신 곁에 있어 라는 마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쨌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게 되거나 자신의 마음을 열 수 있게 되거나 하는 것 같아서 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힘이 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랑이 힘이 되고 싶은 마음, 힘이 되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사랑은 구독과 공감 버튼. 좋아요. 두 소설에서 등장인물들은 모두 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는데요. 그게 관계라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초반에 제갈람 카드 비밀의 주인공은 내가 좋아하는 배우를 만나는 것, 그와 더 가까이 지내는 것, 이 목표였는데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고 나와 좋아하는 것을 소통하며 말할 수 있는 친구를 얻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코너를 달리는 방법 같은 경우에도 육상선수로 성공하고 싶었지만 그 목표는 이제 온데간데였고 내가 애정하는 선우진과 함께 지내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목표가 아니라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도입부에서 많은 일이 있는 여름이었죠 라고 말씀드렸는데 좋은 일도 많았지만 참혹한 일도 너무 세상에 많았죠. 안녕하시냐라는 인사가 그냥 안녕함을 묻는 간단한 인사가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우리를 위한 노력은 누군가의 곁에서 의지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였고요. 여러분 남은 여름을 좋은 친구들과 함께 건강히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 안녕.